원가 관리 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원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이것도 시험에 가끔가다 나옵니다. 얘는 원가 회계 관리 회계의 목적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생산된 제품의 원가를 파악하려고. 원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 단순해. 내가 만든 가격을 알려고. 얼마에 만들었는지 알아야지 내가 팔 거 아니야. 만든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만든 가격을 내가 모르면 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잘못하면 손해보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든 가격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원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원가 회계는 공장에서 하는 건데, 공장에서 하는 이유는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가격, 내가 물건을 얼마에 만들었나 파악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하는 거예요. 원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목적은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원가를 통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최대한 재료를 저렴하게 만드는 가격을 최대한 줄여야지 많이 남겨 먹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가를 내가 최대한 줄이려고, 원가를 만드는 가격을 최대한 줄여서 싸게 만들려고, 그래야지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가를 이렇게 줄이려고, 통제하려고 원가 회계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세 번째는 경영자에게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장님한테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원가 회계의 목적은 첫 번째는 만든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에 만들었는지 알기 위해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원가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물건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까? 저렴하게 만들까? 그래서 많이 남겨 먹을까? 그래서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경영자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장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사결정하는데. 또는 재료를 어디 걸 써야 되는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세요. 내가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2,000원에 팔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렁탕집을 하는데 다른 가게는 다 2,000원인데 우리만 3,000원이면 손님들이 와서 사 먹어 안 사 먹어? 안 사 먹겠지. 남들이랑 가격이 똑같아야 돼. 나만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안 산다고. 나보다 남들이 만약에 2,000원 판다면 나는 그보다 더 싸게 팔던지, 아니면 똑같이 팔아야지 사람들이 와서 사 먹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파는 가격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00원에 파는데 재료를, 국산 재료를 사용해갖고 1,500원의 물건을 만들었어. 그러면 2,000원에 팔아서, 내가 1,500원에 만들어서 2,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남겨 먹었어요? 500원의 이익이 발생했죠. 맞아요? 근데 나 500원 남겨 먹고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내 일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경영자가 좀 더 많이 남겨 먹고 싶어. 나는 이익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어. 그러면 어차피 파는 가격은 정해져 있다고. 왜? 우리만 비쌀 수는 없기 때문에. 남들이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파는 가격은 2,000인데 내가 물건을 만들 때 재료를 좀 안 좋은 거, 저렴하게 중국산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원에 만들었어. 만든 거를 생산을 1,000원에 했어. 그러면 2,000원에 파는데 1,000원에 생산했으니까 얼마 이익 봤어? 1,000원 이익 봤죠. 더 아까보다 500원을 더 남겨 먹을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경영자는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지. 야, 내가 국산 재료를 쓸까? 중국산을 쓸까? 나는 돈 버는데 돈독이 올라갔고 돈 버는데 목적이 딱 오르지. 그렇다면 중국산을 쓰겠지. 그래서 자기는 많이 남겨 먹겠다 이거였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우리 기업 이미지가 있지. 손님들이 우리가 중국산 쓴다는 거 알면은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질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난 좀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난 국산 거 사용할 거야. 그래서 경영자가 자기가 자기네 회사에 맞게끔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가요? 원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만든 가격을 얼마에 만들었나 알아야지 팔 거 아니야. 원가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최대한 줄여서 원가를 통제해갖고 원가를 만드는 가격을 최대한 줄여서 많이 남겨 먹을까? 알겠어요? 원가를 최대한 줄여서 많이 남겨 먹을까?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고. 알겠어요? 똑같은 국산을 썼는데 좀 더 거래처로 다른데 좀 더 저렴한데 거래처로 뚫어갖고 그러면 더 싸게 사올 수도 있잖아. 알겠어요?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영자가. 알겠습니까? 그게 원가회계의 목적이에요. 됐나요? 됐나요?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경쟁사회야. 이 물건을 나만 만들면 경쟁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비싸게 팔아서 사람들이 나밖에 안 만드니까 나한테 와서 사 먹는데, 요즘은 다 내가 뭐 하나 만들어 개발했다면 금세 옆에 회사에서 똑같이 개발해. 똑같은 거. 그러면 나만 비싸게 팔면은 사람들이 안 산다고.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가격은 파는 가격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요즘은 이제 기업들의 싸움이 뭐냐? 누가 더 저렴하게 만드냐? 누가 더 싸게 만드냐? 그거에 따라 회사 이익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원가 회계가 더 중요해져요. 어차피 파는 가격은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저렴하게 만드냐에 따라 우리 회사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원가를 만든 가격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원가를 통제하고 최대한 원가를 줄여 만드는 가격을 최대한 줄여야지 많이 남겨 먹으니까. 세 번째는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영자한테 중국산을 쓸지 재료를 국산을 쓸지 이렇게 원가를 우리가 의사결정하는데, 아니면 직원을 뽑는데 전문직을 뽑을 건지 아니면 계약직을 쓸 건지 아니면 일용직을 쓸 건지. 일용직을 쓰면 임금이 저렴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많이 남겨 먹겠지. 경영자가 야 일용직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못 버텨서 그냥 다 간두더라. 일 좀 가르칠만 하면 간두더라. 그래서 나는 아예 전문직으로 정규직으로 직원을 뽑아갖고 쓰겠다. 월급을 좀 더 주더라도. 경영자가 의상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원가회계를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1-2 원가회계의 정보 이용자. 원가회계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냐면 내부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예요. 원가회계는 누가 이용한다고? 내부 이용자. 외부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 이용자인 경영자나 종업원이 이용하기 위해서 원가회계를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한테는 우리 회사에 대한 원가 자료를 절대로 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100만 원에 만들었어. 컴퓨터를 100만 원에 조립을 했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파는데 내가 이걸 150에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원가를 안 알려주고 야 이거 150만 원에 사. 그랬더니 이거 얼마에 만드는데 몰라도 돼. 남는 것도 없어. 그러면 사가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야 있잖아 이거 컴퓨터 내가 100만 원에 만들었거든. 너 이거 150만 원에 사. 그럼 이 사람이 살까 안 살까? 만든 가격을 뻔히 아는데 거기다가 내가 15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절대로 안 사요. 대려 나한테 욕할 거 미친놈 아니야? 나한테 금세 50만 원이나 붙여먹어? 만 원만 붙여먹어도 열받아. 야, 나 만배수면에 좀 친할 줄 알았는데 나한테 만 원이나 남겨먹네? 도둑놈이네?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원가를 안 알려주고 야 이거 100만 원에 사. 150만 원에 사. 남는 것도 없어. 내가 아무래도 너한테 많이 남겨먹겠니? 그래서 아는 놈이 더 무서운 거야. 아는 사람에 사면 믿고 샀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더 많이 붙여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원가에게는요, 원가는 절대로 외부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나만 알아야 돼. 나랑 직원. 직원은 원가를 알아야지 손님한테 팔 거 아니야. 알겠어요? 경영자도. 근데 외부 사람, 손님한테 원가를 절대로 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같은 데 가서 물건 살라고 오면 뭐 아줌마가 할머니가 뭐 이거 얼마야? 막 그래 떨이 얼마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남는 것도 없어. 이거 원가 얼만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 알려줘. 남는 것도 없어. 그러고 말지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왜? 알면 안 사가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원가에게는 다시 한번 외부 사람한테 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부 사람, 우리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내가 만든 가격을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절대로 안 산단 말이지. 그래서 원가에게는 나만 볼 거예요. 우리 회사 사람들만.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 기준이 없어. 재무회계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해야 되는데
원가에게는 어차피 나만 볼 거거든. 외부 사람한테 보여줄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내 마음대로 작성하면 돼. 알겠어요? 내가 재료를 사왔는데 재료라고 해도 되고 콩이라고 적어도 상관없다고. 밀가루라고 적어도 그건 내 마음이야. 나만 볼 건데. 남한테 보여줄 것도 아닌데 뭐 나만 볼 건데 나만 알아보면 되지. 내가 XY라고 적든 XX라고 적든 만배라고 적든 뭔 상관이 있어. 나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원가에게는 다시 한번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이게 원가에게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원가에게의 목적은 첫 번째는 만든 가격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원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려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세 번째는 경영자한테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국산을 쓸까 국산을 쓸까 재료를 알겠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가에게는 누구만 본다? 내부 이용자인 경영자나 종업원만 보는 것이다.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원가에게는 기준이 없다. 내 마음대로 작성한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특징이다.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거기 문제 나와져 있죠? 다음 중 원가 관리 회계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원가 관리 회계의 목적은 경영자한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맞죠? 내가 아까 원가회계의 목적이 경영자한테 의사결정하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랬잖아. 맞아요? 방금 설명했잖아. 두 번째, 정보는 미래지향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을 갖는다. 맞아요.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만 볼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작성해.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질 못해. 사장 마음이야. 알겠어요? 사장이 중국산 쓰고 싶으면 중국산 쓰는 거고 국산 쓰고 싶으면 국산 쓰는 거고 사장 마음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도 역시 맞는 말이야. 세 번째, 보고서 형식은 목적에 적합한 특수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에요. 원가에게는요. 우리만 나만 볼 거니까 나만 알아보도록 특수하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번째, 기업에게 기준 및 원가액 계산 준칙 등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준거하여 작성. 4번이 틀렸네. 방금 얘기했지. 원가액에는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원가액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면 안 된다고. 나만 볼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작성하면 된다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관리회계의 성격과 다른 것은 1번 경영 통제를 위한 원가 자료의 제공한다. 내가 아까 원가 통제하기 맞아요? 맞는 거죠. 두 번째,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내가 만든 가격 파악하려고 생산된 거 가격 원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3번이 틀렸네. 원가에게는 외부 사람한테 알려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아까 원가는 외부 사람한테는 절대로 알려주면 안 사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그랬지. 맞아요? 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3번이 틀린 거지. 됐나요? 다음 거 넘어가도 될까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관리회계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경영자들의 각종 의사결정 및 통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맞죠? 내가 아까 원가를 통제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랬어요. 맞아요? 두 번째, 일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를 집계 한다. 맞죠? 내가 장사에서 이익 났나 손해 났나 알려면 원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내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서 이익 받나 손해 받나 알려면 만든 가격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맞는 말이야. 세 번째, 경영자에게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맞는 말이고. 네 번째, 회계 원칙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4번이 틀렸네. 누누이 말하지만 원가에게는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야 된다. 무조건 그게 답이야. 그게 틀린 답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누가 봐야 된다고? 내부 이용자가 보는 거라고. 외부 사람한테는 보여주면 돼? 안 돼? 여기서 내부 이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경영자랑 종업원. 알겠습니까? 됐나요? 4번 문제. 원가 관리 회계의 의의와 거리가 먼 것은 또 나왔어. 1번 재무상태 표시되는 제공품, 제품 등
재고자산가액을 결정한다. 제품이 뭐야? 공장에서 만든 가격이잖아. 맞아요? 만든 가격을 알아야 되니까 역시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영업성적 및 재무상태표를 외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다. 맞아요? 틀려요? 2번이 틀렸네. 2번은요. 원가회계가 아니라 재무회계에 대한 특징이야.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재무회계야. 알겠어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기준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재무회계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야 돼. 왜?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작성하면 안 돼.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작성하면 걸려. 법적 강제력에서 잘못하면 감옥 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원가에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나만 볼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은요. 원가회계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재무회계에 대한 특징이다.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원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됐습니까?